동해 내주고 그 다음엔 독도입니까? 며칠 뒤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를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우리 동해 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한미일 훈련 시에도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독도마저 닭게시마로 표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우리 영토를 내어주는 꼴입니다. 묻지마 친일 굴종 외교가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광복절인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는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집권 자민당 정치인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일본 도쿄도의 지방의원은 엊그제 일본은 식민 지배를 한 적이 없다. 한일 병합조약은 불법이 아니며 식민 지배라는 가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자신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래의 지향적인 파트너 관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과거 사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접근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국익 앞에서는 남남이 되기 십상입니다. 떡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혼자 김칫국 마시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면 다시 풀고 새로 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로 전면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반국가 세력은 또 무엇인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란 곧 국민인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자들입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로 포장한 법기술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이익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입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며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민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게 MBC 경영진 교체 개혁을 직접 보고한 청와대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은 관리하고 비판적인 언론은 압박하며 방송 장악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동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했던 2009년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69위로 바닥을 기었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70위까지 곤두박질 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모든 언론이 권력을 찬양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위가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행위와 뭐가 다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